누구나 그렇듯이 당신도 분명 편안하고 풍요로운 삶, 질병과 정신적 고통에서 자유로운 삶을 누리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종종 당신의 삶은 엇나가기로 작정한 것처럼 보입니다. 바라는 대로 전개되기는커녕 삶은 폭풍우 몰아치는 바다에 떠있는 한 점 종이배처럼 느껴지도록 당신을 희롱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당신은 행복을 찾으려고 이미 소문에 떠도는 온갖 방법들을 많이 시도해 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대단한 성공을 거둔 적이 있습니까? 이 책에는 별나고 이상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서 당신에게 충격을 줄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이런 이야기들을 믿으려 들지도 않을 테지만 믿어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것을 직접 시험해 볼 수 있는 모든 도구가 주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다 시험해 보고 나면 당신의 평범한 인생과는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트랜서핑은 보통 사람의 관점에서는 아예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이룰 수 있게 해주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다시 말하면 당신 마음대로 운명을 바꿀 수 있게 해줍니다. 하지만 무슨 기적 같은 것을 일으키는 것은 아닙니다. 더 큰 무언가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은 현실이 그 어떤 마법보다도 훨씬 더 놀랍다는 것을 당신은 확실히 알게 될 것입니다. 부자가 되고 행복해지는 법을 가르치는 책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 모두가 우리를 무척이나 유혹합니다. 부자가 되고 행복해지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하지만 그런 책들을 열어보면 부단한 노력을 요구하는 명상법이나 훈련법들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정말 좌절하게 만듭니다. 삶 자체가 실로 하나의 힘에 겨운 시련인데도 그들은 더 열심히 노력해서 당신 안에 남아있는 것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모두 짜내라고 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완벽하지 않으므로 변해야만 한다고 설득하려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에게 좋은 일이란 일어날 가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아마도 당신은 현재 자신이 흡족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마음 깊은 곳 어디에선가는 전혀 변하고 싶지 않음을 느낍니다. 그것은 당연합니다. 당신이 옳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완벽하지 않다고 설득하려는 말들을 믿지 마십시오.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를 그 누가 알겠습니까? 자신을 변화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지금 엉뚱한 곳에서 탈출구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책에서 어떤 훈련도 명상이나 자아성찰 따위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트랜서핑은 또 다른 자기개발 기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게 해주는 근본적으로 완전히 다른 사고방식과 행동 방식입니다. 삶에서 원하는 것을 얻고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원하는 것을 그저 얻는 방법입니다. 또 이것은 자신을 변화시키는 길이 아니라 본래의 자신으로 되돌아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인생에서 많은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리고 과거로 돌아가서 그 모든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꿈꿉니다. 나는 러시아의 노랫말처럼 어린 시절로 돌아가는 기차표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우리는 마치 과거로 돌아가는 여행을 하듯이 그 실수들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과거로 돌아가는 여행이라기보다는 과거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는 여행이라고 말하는 편이 더 나을 듯합니다.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이 책이 끝날 때쯤에야 베일을 벗을 것입니다. 내가 이 책에서 말하려는 것을 당신은 다른 어느 곳에서도 듣거나 읽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놀라지 않도록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믿기지 않을 만큼 놀랍고 또 그만큼이나 즐거울 것입니다. 새벽별 속삭이는 소리. 태양은 나무들 사이로 햇살을 들이우고 있습니다. 이 마법의 햇살은 숲의 거대한 깊이와 풍부한 아름다움에 생명을 불어넣으며 숲을 하나의 절묘한 홀로그램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길은 나를 부드럽게 바다로 안내하고 에메랄드빛 파도는 그 잔잔한 속삭임으로 따스한 바람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해변은 끝없이 펼쳐져 있고 텅 비어 있는 듯합니다. 사람으로 넘쳐나는 이 세상이 마치 나만을 위해 한적한 작은 귀퉁이 한 곳을 마련해 준 듯 나는 그 속에서 고요와 평안을 느낍니다. 어떤 이들은 우리를 둘러싼 경험의 세계가 우리 자신이 만들어낸 환상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나는 이 모든 아름다움이 내 상상의 산물이라고 생각할 만큼 교만하지 않습니다. 간밤에 꾼 꿈의 무게가 아직도 나를 짓누르고 있는지 지나간 삶의 기억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정말 그 꿈만큼이나 우울하고 희망 없었던 삶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나도 종종 세상이 나에게 갚아야 할 것처럼 느껴지는 그것을 받아내려고 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세상은 시큰둥하게 날 외면했습니다. 경험 많은 사람들의 말로는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곳이 아니니 세상을 정복하려면 싸워야만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세상과 싸우려고 덤벼봤지만 결국은 짐만 다 뺐습니다. 그 경험 많은 조언자들은 이 경우에도 준비된 대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너 자신이 문제다.
먼저 너를 바꿔라. 그런 다음에 뭐든 세상에 요구하라. 나는 나 자신과 싸우려고 애써 보았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그게 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꿈을 꾸었습니다. 어떤 산림보호구역에 서 있었는데 형용할 수 없이 아름다운 풍경이 나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 찬란한 아름다움에 탄성을 뱉으며 걷고 있었을 때 갑자기 성난 표정의 한 회색 수염의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나는 그가 보호구역의 감신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는 말없이 나를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에게 다가가 말을 붙이려고 하자 그는 단호히 내 말을 가로막고 냉정한 목소리로 아무 말도 듣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만족할 줄은 모르면서 온갖 요구를 늘어놓기만 하고 시끄럽게 떠들고 심지어 떠날 때는 쓰레기 더미만 남겨놓는 그런 까다롭고 욕심 덩어리인 방문객들에게 완전히 질렸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여 동의를 표하고는 계속 걸어갔습니다. 보호구역의 독특한 자연은 그저 놀라울 뿐이었습니다. 전에는 왜 한 번도 여길 와보지 않았을까? 나는 홀린 듯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감탄의 눈으로 주위를 살폈습니다. 나를 둘러싼 자연이 얼마나 완벽하게 아름다운지 표현할 말이 없었습니다. 머릿속은 황홀함으로 텅 비어버렸습니다. 조금 후에 다시 감시인이 나타났습니다. 차가운 표정은 조금 누그러져 있었는데 자기를 따라오라 손짓했습니다. 푸른 언덕의 꼭대기로 올라가자 그림 같은 계곡의 장관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계곡 아래에 마을이 보였는데 마치 나무와 꽃 속에 파묻혀 있는 장난감 같은 작은 집들이었습니다. 정말 동화 속의 한 장면처럼 보였습니다. 어쩐지 좀 비현실적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않았다면 나는 이 광경을 경의와 감동의 눈으로 한참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문득 이런 것은 아마도 꿈에서나 볼 수 있는 것이라는 의심이 일어났습니다. 나는 질문을 던지듯 감시인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턱수염 뒤에서 미소만 짓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이건 아직 아무것도 아니야. 더 놀라운 일을 보게 될 걸 하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우리는 계곡 아래로 내려갔는데 문득 내가 처음에 어떻게 그 보호구역으로 들어갔는지가 기억나지 않는다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그 노인으로부터 뭔가 설명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아름다운 곳에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하는 바보 같은 말을 했던 듯합니다. 이 말에 그는 기가 찬다는 듯한 표정으로 대꾸했습니다.
자네가 저기서 살고 싶다고 한다면 누가 막기나 한단 말인가? 나는 거기에 아무나 부자로 태어나는 것은 아니고 운명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등의 판에 박힌 말로 반박했습니다. 그는 나를 한심하다는 듯이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원하는 운명을 뭐든지 골라잡을 수 있어. 우리가 가진 유일한 자유는 선택의 자유야.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단 말일세. 그의 말은 나의 인생관과 이해를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논쟁을 벌이고 싶었지만 그는 아무 말도 들으려 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자네는 선택할 권리가 있는데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거야. 선택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고 있는 것일 뿐일세. 나는 생각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내가 원하는 것을 모두 선택할 수 있다니. 이 세상 모든 것이 내게 허용되어 있다고. 그러다 문득 다시 알아차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꿈이라는 것을. 꿈속에서 그것이 꿈이라는 것을 알아버린 난생 처음의 경험에 당황한 나머지 나는 이 기이한 상황을 어찌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내 기억이 맞다면 그것이 꿈임을 알아차렸을 때 그 노인에게 이렇게 말했던 것 같습니다. 현실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꿈속에서는 온갖 말도 안 되는 말을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며 그것이 그가 가진 자유의 전부라고. 하지만 노인은 내 말에 꿈쩍도 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냥 꿈에서 깨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꿈속에서 입씨름을 벌일 게 뭐람. 노인은 내 생각을 읽은 것 같았습니다. 자, 이제 그만두세. 우린 시간이 많지 않아. 저들이 자네 같은 멍청이를 내게 보낼 줄은 몰랐어. 하지만 어쨌거나 내 임무는 완수해야지. 나는 그 임무란 것이 무엇이고 저들이 누구인지 물었습니다. 하지만 내 질문을 무시한 채 느닷없이 수수께끼만 하나 던져줬습니다. 그때는 그 수수께끼가 실없는 소리로만 들렸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할 자유를 얻을 수 있다네. 수수께끼는 이거야. 이 자유를 어떻게 얻겠는가? 이 수수께끼를 푼다면 사과가 하늘로 떨어질 걸세. 사과는 또 뭐람? 나는 이미 인내심을 잃고 있었습니다. 수수께끼 따위 풀고 싶은 생각도 없다고. 꿈이나 동화 속에서만 온갖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현실에서 사과는 언제나 땅으로 떨어진다. 이 말에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제 됐네. 가세나. 자네에게 보여줄 게 있으니. 잠에서 깼을 때 아쉽게도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감시인이 내 머릿속에 모종의 정보를 집어넣어 주었다는 분명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정보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것이었습니다. 단 하나의 낯선 단어가 기억에 남아 있었습니다. 트랜서핑. 머릿속에 맴도는 유일한 생각은 나의 세계를 내가 나서서 갖추려고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내가 끼어들기도 전에 오래전에 이미 창조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나의 행복을 위해서 말입니다. 좋은 지위를 얻으려고 세상과 씨름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은 가장 비효율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고 싶은 세상을 내가 선택하는 것을 막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생각이 터무니없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꿈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잊어버렸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는 그 감시인이 자신의 세상을 선택한다는 표현을 빌어서 말하고자 했던 것을 내가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히 기억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어떻게 선택하는지도 말입니다. 감시인의 수수께끼에 대한 답은 난데없이 저절로 떠올랐습니다. 날마다 뭔가 새로운 것을 발견했고 그럴 때마다 나는 아주 놀랍고 거의 두렵기까지 했습니다. 이 모든 지식이 어디에서 왔는지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한 가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내게서 나온 지식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트랜서핑을 발견한 이후로, 더 정확히는 그것을 발견하도록 허락받은 이후로 나의 삶은 새롭고 즐거운 의미로 가득 찼습니다. 창조적인 일을 해본 사람들은 자신의 손으로 만들어낸 것이 얼마나 많은 기쁨과 만족감을 가져다 주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신의 운명을 창조해내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운명을 창조한다는 말이 가리키는 보통의 의미와는 좀 다르지만 말입니다. 트랜서핑은 자신의 운명을 말 그대로 골라 잡는 방법입니다. 슈퍼에서 물건을 고르는 것과 꼭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 책에서 설명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사과가 어떻게 하늘로 떨어질 수 있는지, 새벽별 속삭이는 소리가 무엇인지를, 그 밖에도 다른 온갖 희한한 것들이 여러분이 발견해 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